총선을 앞둔 여권의 지금 최대 쟁점은 험지 출마론입니다. 신인 명망가들은 당을 위해서 수도권의 야당 우세 지역으로 나가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끈질긴 요청이 있었고요. 어제 드디어 첫 번째 응답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안대희 예비 후보입니다. 부산에다가 선거사무소까지 차렸었는데 그걸 다 접고 서울 마포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험지가 맞느냐? 그리고 험지가 맞다 치자. 그러면 험지로 나간 사람도 똑같이 경선을 치러야 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 문제죠. 자,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예비 후보의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안대희 대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정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서울 마포갑을 선택하셨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예. 마포 주민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포, 주민이나 또, 제가 다녔던 학교 이런 데서 출마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잘 아는 곳이고, 그래서 또 당의 요청대로 그야말로 험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인가 고향이신 거군요, 말하자면. 고향이라기보단 제가 중학교를 거기 다녔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야말로 인생의 디딤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딤발이 되었던 그곳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학창 시절을 보낸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 같은 곳 서울 마포갑. 그런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험지로 요구한 지역은 사실은 야당의 뚜렷한 강세 지역, 중랑, 도봉, 광진, 동작 이런 곳이었는데 이 마포갑은 아무래도 여야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험지가 아니다. 이런 주장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주장이고 말씀을 그대로 당 대변인 말씀한 그대로 말하면은 현역 의원이 야당인 곳에 출마를 수용했다가 그겁니다. 당론에 따른 수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하고 님께 보고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지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건 중랑, 도봉, 광진, 동작을 추천했더라더라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상은 그 외에도 여러 곳을 놓고 어디를 갈 것인가 당대표와 충분히 상의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분명한 험지가 맞다 이 말씀이세요. 마포는 지금 지난 총선에서 11.4%, 대선에서 11%, 예.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22%가 차이 난 곳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사지 아니냐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에서 이긴다면은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강북지역 교두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험지가 아니면 어디가 험지겠느냐. 여기는 사지에 가깝다 이런 말씀. 그리고 게다가 예. 거기 현역 의원이 아버님 시절부터 대대로 해서 굉장히 지지층이 넓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곳을 험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이야기죠. 아하. 제가 자꾸 이 험지 맞습니까라고 질문을 거듭 드리는 이유가요. 안대희 전 대법관님. 지난 15일에 험지로 내보내면서 경선까지 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즉 험지로 가게 되면 경선 룰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험지냐 아니냐가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 험지라고 하셨으니까 여쭙죠. 경선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 여전하십니까? 어려운 곳에서 아군끼리 먼저 싸운다면 본선에 좀 싸울 힘이 남아있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비 경선룰은 또 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따르긴 따라야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당과 당론에 따라서 서울의 어려운 지역에 출마한 그야말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용감한 사람이다 나는. 그 말씀은 서운함은 좀 있으신 거예요 지금. 험지로 내보내면서 경선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아군끼리 싸워서 이 상처내는 이런 경선을 나한테 하라는 거는 좀 서운한 건 솔직히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르는 걸로 정리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에 또 룰이 있고 이런데 저 혼자만 주장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리고 하여튼 저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입니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라는 말씀. 하라는 대로 했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서
부산에 선거사무소 차려놓은 곳까지 접고 왔는데 좀 너무하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은 좀 드시나 봐요. 뭐, 이제 다 정리된 이야기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당이 정하는 대로 따르면은 여기가 지금 경선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뭐, 정해 주시겠죠. 아니, 지금 당이 영입한 인재가 있는 지역구에 한해서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당원대 여론조사를 3대 7의 방식으로 치르는 게 이제 경선 룰인데 지금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당이 영입한 인재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 이게 또 논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요번에 입당한 건 맞고요. 저번에는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 운동원으로서 참여했을 뿐이죠. 쇄신위원장 맡으셨을 때 그 입당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저는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운동원으로 선거 운동을 도와주러 간 참여이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입당한 사람이 맞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저번 11월인가 12월에 입당한 것 같은데 12월 달에 입당한 예. 예. 그러면 당이 영입한 인재가 맞느냐, 영입한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영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에 보니까 선거에 몇 번 나온 분도 영입이라 그러던데요. 근데 저는 뭐 그 판단 자체도 당론에 따르겠습니다. 예. 뭐 당론에 따른다고 말씀하셨지만 개인 의견은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당연히 영입한 새로운 사람이 맞는 거고 그 룰에 따르자면 정당한 룰에 따르자면 100% 국민 여론조사가 맞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뭐 제 입으로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제 될 경우에 지금 마포갑에서 준비를 해온 강승규 전 의원은 100% 여론조사로 가게 될 경우에는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불공정한 경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그분 입장을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니죠. 근데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방법은 공정한 경선이고 불리해 보이는 방법은 불공정 경선이라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면 뭐든 해도 되죠. 예. 자신 있으면 뭐든지 하죠. 근데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당원 협의회장은 굉장한 조직을 오래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조직은 정치 시민에게는 진입 장벽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당이요 이런저런 거 막 고려하다가 결국은 여기는 3대 7로 해야겠습니다. 당원대 여론조사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도 그럼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세요? 뭐 그때 가서 봐야겠죠. 당연히 뭐 당이 정하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글쎄요, 자꾸 과정적인 질문에서 답변하기 그러네요. 예. 아이고, 안대희 전 대법관님, 전에 대법관 그만두시고 나서 저랑 인터뷰 하셨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일 처음 했었어요. 예. 인터뷰 요청 정말 여러 언론에서 많았는데 저랑 처음 하시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다르세요. 어떻게 변했죠? 꽤 긴장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요? 예. 날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세요. 아니, 정치인으로서 이제 출사표 던지고 나니까 조금 긴장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더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사실은 이제 대법관 출신이 국회의원으로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법관도 아니고 대법관 출신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런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가 워낙 나쁜 면이 많고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정치를 대법관이 왜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대법관은 또 최종 결정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인데 혹시 이제 그걸 정치적인 걸 의식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면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입법부의 초선 의원으로 말단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초선 의원이 말단은 아니고요. 그는 국회의 역할이 다 있는 거고 선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보면은 법의 해석 집행이나 판단 작용이 국회에서 하는 입법 활동과 똑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입법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기본이라 보십니다. 예를 들면 법의 가치가 질서나 동행이나 정의라면은 입법부터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과 정치가 원래 사회통합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것을 가지고 뭐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내가 다른 일을 좀 입법부에서 또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신데 알겠습니다. 김종인 저 선대위원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셨어요? 야당 가셨어요? 뭐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행복추진위원장 그렇습니다. 하셨고 그때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쇄신위원장 하셨던 거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그분의 뭐 결정에서 뭐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저의 이 정치적 신념은 이제 신뢰입니다. 근데 저랑 조금은 생각이 다르신 분 같고 또 한편 이 한국 정치에 또 다른 서글픈 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 뭐라고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네요. 뭐 좀 서글프다 그럴까요? 서글프면 정치의 서글픈 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근데 경제민주화를 이제 공약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할 줄 알았는데 이번 정권이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쪽 가서 실천해 보시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글쎄 그분 생각이시고 그분한테 물어보죠. 저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신뢰가 무너진 좀 서글픈 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알겠습니다. 아, 이제 새로운 도전, 지금 뭐 떨림과 함께 긴장감도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앞으로 좋은 정치, 뭐 포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서울 마포갑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습니다.